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등포구갑에 당선된 최현일 당선인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당선자 최현일입니다. 초심 잃지 않고 국민 곁에서 늘 함께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조만간 어떤 동네에 돌다가 또 국민들 뵈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먼저 제대로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 잘 하라는 겁니다. 독선적이고 또 독주하고 또 무능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챙기라는 겁니다. 하여튼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그 목소리가 국회 또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 갑 지역은 유독 화제의 선거구로 꼽히던 지역인데요. 유세 활동 중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선거는 늘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고 정치는 늘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는 이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영등포구 갑의 여러 가지 정치 환경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 격변지였고 또 격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국민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또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고요.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영등포구 제대로 발전시키라는 것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생, 또 우리 경제, 그리고 현안들 잘 챙기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우리 당 대표께서 선거 초반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영등포 갑 주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께 또 우리 민주당이 또 제1야당으로서 대한야당으로서 잘 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초기에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잡았던 게 또 컸던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만 바라보며 차근차근 한 걸 한 걸 나가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막중한 책임감으로 네, 이번 선거 네. 치르신 것 같은데 네. 반대로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번에 선거를 느꼈던 게 지하철역이나 또 거리 유세를 할 때 유독 그 국민분들이 엄지척 응원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꼭 이겨달라. 그리고 꼭 인생을 잘 챙겨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국민들의 자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없도록 잘 해달라는 메시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구청장 시절의 기억이 많더라고요. 국민분들이. 구청장 시절에 했던 그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영등포구 변함없이 또 일해달라는 게 있었고 이번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도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제가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인사하고 또 퇴근할 때 당선 인사를 드렸죠. 아마 역대 이런 경우가 드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렸고요. 또 지금도 주민분들한테 틈만 나면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이렇게 정치인이 나타나서 표심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365일 4년 동안 주민 곁에서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네, 역시 주민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힘이 되셨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5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실 텐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의정 활동 펼치실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초선 국회의원이지만 강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라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 대한 그 현안, 지역에 대한 그 뭐가 꼭 필요하고 뭘 급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인식과 또 그런 이해력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구청장 시절의 추진력과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중단 없이 의정 활동에서 제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약을 여러 가지 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공약이 메가 교통 허브입니다. 영등포구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서남권의 중심이자 3대 도심인 영등포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으뜸 도시를 만드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KTX 영등포역에 호남선이 거기에 정차하지 않고 있고요. 경부선도 드물게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선 그 신설을 하고 경부선을 증차하겠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가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만든 경부선 국철 지하화 공약이 있습니다. 그거 부분도 이제 국회에 가서 관련 상임위나 또 이런 게 연관돼 가지고 열심히 뛸 생각이고, 당산역 2호선 철도 지하화, 그리고 영등포 로타리, 그러니까 영등포역에서 그 국회 이게 여의도로 넘어가는 길에 로타리 고가가 있습니다. 고가도 빨리 시급히 철거해 가지고 주변의 녹지 공간과 구민을 위한 그런 쉼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도림 사거리역, 그리고 중공업 지역 활성화, 그리고 안양천 뭐 이런 국가 정원화 등 여러 가지 뭐 공약들 내걸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의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이해도가 참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첫 번째 법안으로 어떤 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공유 좀 해주시죠. 이제 제1호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이제 민생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혁신. 정치에 대한 이제 불신이 많이 있잖아요. 왜 정치는 매번 이렇게 여야가 싸우느냐. 그런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그 원인 중 하나는 87년 헌정 체제가 36년 동안 아직도 지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도 이제 제22대 국회 때 초선이지만 목소리를 키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러한 책임 정치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독당 그리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의 하나의 큰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가장 현안 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지방 소멸, 그리고 초고령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철도 지하화 특별법, 목동선 정차역 등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아까 철도 지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관련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영등포역에 이제 경부선 국철을 지하화하고, 또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산역 2호선도 이제 지하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탁 트인 이게 고가도 없어지고, 또 국철을 그 위에 있는 영등포구를 단절하는 그 구간도 지하로 감으로써 탁 트인 도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지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TV 토론 때 얘기했는데, 상부 공간에는 뭐 도서관이나 공원, 주택, 이런 체육시설 등 국민을 위한 친화시설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친환경, 주거,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공약을 들었습니다. 영등포가 이제 산이 없는 영등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철도 지하가 되면 그 영등포의 남과 북이 연결되고, 그 중간에는 주민들이 위한 녹지 공간, 휴식 공간, 여가 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위한 친화적인 공간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목동선 같은 경우는 선유고 사거리역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에 가면 관련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목동선 같은 거는 12개 역이 있는데, 유일하게 대부분 11개는 양천구에 있고요. 한 곳만 당산역이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선유고 사거리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평동 일대 재개발 등이 돼가지고 인구 유입도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주거환경과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탁 트인 영등포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는 가장 그 기준, 하는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때 했던 슬로건 중 하나가 탁 트인 정치입니다. 제가 구청장일 때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었던 탁 트인 정치. 국민들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또 함께 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앙 정치인에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목표는 용기 있고 신념 있는 정치를 하겠답니다. 국정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총선 민심의 결과였는데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제 영등포 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민생이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날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한 또 애정이 또 이번 선거 때 또 국민들께서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제1야당 과반 의석의 그 의석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제대로 민생을 챙기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구청장 출신의 영등포갑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초심을 잃지 않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365일 주민 곁에서 함께 뛰고 함께 호흡을 하겠습니다. 국회가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다가도 또 지역에 현안이 있거나 국민들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함께 얘기하고 듣고 또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뛰는 초심 그대로의 정치인 되겠습니다.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인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갑 최현일 당선인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대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